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탈레반 그리고 그 사이에서 주목해야 할 중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입니다. 미군이 철수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현재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서 아프간 내에서만 350만 명, 인접국가에 대피한 인력만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현재는 소련에 저항했던 전 국방장관, 국부라고 불리는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와 9천여 명이 반탈레반 군으로서 집결해서 아프간에서의 내전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과 중국은 지금 어떠한 사이인가 살펴봤더니 중국의 왕이 외교부 장관과 탈레반 지도부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느냐, 중국은 이제 아프간의 최대 이웃으로서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하겠다,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탈레반이 ETIM과 선을 긋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ETIM이 이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단체를 의미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신장 그리고 중국 전역에서 200여 건의 테러 활동을 벌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신장은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구르족이 거주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런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근데 탈레반은 중국이 아프간 재건에 많이 참여해서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둘이 호의적인 관계를 확인을 했고, 중국은 이제 아프간과 76km 가량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과 이제 직접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탈레반 정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왜 탈레반한테 친한 척을 했을까요? 일단 중국은 희귀금속, 희토류의 강자입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35%를 가지고 있고 세계 채굴량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3조 달러, 3,520조가 넘는 규모의 광물 자원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질학자인 바이런 킹은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공항이 이제 안정돼서 탈레반 정권 하에 열리면 첫 비행기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정기적으로 아프간을 방문했기 때문에 아프간 광물을 잘 알고 잘 개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떠오르고 있는 핵심 자원이죠. 전기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프간이 미래의 사우디가 될 수도 있다. 네, 개발만 잘하면 그 정도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금, 은, 아연, 수은 뭐 등등 이러한 희소한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발이나 탐사된 적이 없는 기회의 땅이기 때문에 중국이 탈레반에게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뭐 이런 수많은 지역들의 리튬, 금, 철, 구리, 코발트와 같은 소중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속내가 있을까? 탈레반이 재집권했죠. 이것은 곧 미국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 상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친한 척을 했고, 또 중국의 1대1로라는 계획이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6로로 그리고 해로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그 중심이 돼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거대한 경제권을 구성을 해서 경제 성장에 써먹겠다. 이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제시한 전략인데,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즉 6회로 중국의 1대1로 건축을 위해서 핵심 지역 중에 하나가 아프간이기 때문에 아프간 탈레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가서 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아프가니스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완전히 사수하기 위해서 탈레반에게 둘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의 속내를 잠깐 알아보자면은 돈과 군대를 이제 중동에서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돌려서 중국 견제에 사용을 하고, 아프간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위험 요소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전략이 있지 않는가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어떤 주식에 주목을 해야 하는가?
이제 중국이 이제 탈레반 정권이 안정이 된다면 그 안에 있는 광물들, 희토류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런 광물을 다루는, 희토류를 다루는 기업 5가지가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China Rare Earth Holdings Limited입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번호는 0769번입니다. 그래서 희토류와 내화물을 다루는 기업이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대략적인 정보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희토류와 내화물을 다루는데 희토류는 이제 rare earth elementals 해가지고 이제 땅에서 구할 수는 있지만 거의 없는 성분. 아까 말씀드린 뭐 리튬이나 이런 거. 그리고 내화물은 고온에서 잘 견디는 물질 이런 걸 다루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토류 제품 제조 판매 그리고 내화물 제조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로고고요. 그래서 뭐 중국, 유럽, 일본, 미국 등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거는 이제 맥스로 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 기간으로 봤을 때 상대적 고점 2011년이면 오래전이긴 한데 많이 떨어졌지만 이제 5년으로 봤을 경우에는 네, 강력한 이 저항선을 뚫고 새로운 박스를 구성을 해서 지금은 숨고르기에 있다. 그래서 뭐 뚫고 가면은 이게 이제 파동이 줄어들면은 추세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파동이 줄어들면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근래로 치면은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자면은 영업이익률이 2% 정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 추세죠. 매출은 증가 추세인데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이제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좀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근데 이제 대차 대조표를 보자면은 자산은 상당히 많은데 부채가 적은 부채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적 정보를 제가 찾기 어려워서 간단하게 가져왔는데 네, 레베뉴가 이제 매출이고 earnings가 순이익입니다.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JL Mag Rare Earth라는 곳인데 이제 매그가 자석을 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좀 특이하게 고성능 NdFeB가 네오디뮴 자석이라는 자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석들 중에 제일 자성이 센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오디뮴 자석 제품, 블랭크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풍력 발전, 신에너지 차량, 기관차, 인버터 에어컨, 뭐 엘리베이터 로봇 이것도 이제 떠오르는 산업의 물품들이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한다. 근데 이제 자석 제품에 좀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로고에도 하이엔드 매그네틱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차트를 보니까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5년으로 봤더니 뭐 2018년 말에 2018년에 이제 상장이 된 것 같은데 장기적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꺾인 추세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박스 이제 이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좀 봤더니 영업이익률이 12%,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고요. 순이익도 10%가 넘고 이제 매출, 순이익 다 올라가고 있죠.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도 오르고 있고 매출도 오르고 있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은 부채 비율이 한 60%로 높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도 늘고 있지만 부채도 늘고 있는 기업이다. 부채율이 좀 높은 게 아쉽긴 한데 실적으로 봤을 때도 revenue, earnings 둘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hina Northern Rare Earth Group, 하이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중국에 기반을 둔 희토류 제품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희토류 원료, 기능성 소재, 응용 제품 생산, 판매 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희토류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희토류 전문 업체다. Rare Earth가 희토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맥스로 봤을 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떨어지다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당연히 좋겠죠. 매출 이제 영업이익률이 8%대,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네, 실적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부채 비율이 여기도 좀 아쉽네요. 86% 정도인데 뭐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멘 텅스텐, 이제 텅스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인가 봐요.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고 텅스텐, 몰리브덴 및 기타 비철 금속 제품을 재련, 가공, 유통한다. 그래서 히토류 사업을 하고 있고 배터리 재료, 부동산 개발,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텅스턴에 특화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요. 차트를 보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번 터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데 일단 한 번 뚫어졌다 바닥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맥스로 봤을 때고 이건 이제 5년으로 봤을 때인데 5년으로 봤을 때도 네, 지금 이 윗단까지 올라왔죠. 보통 박스를 뚫으면 박스만큼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한 이 정도까지는 흐름만 괜찮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아쉽네요. 6% 정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잠깐 2019년에 주춤을 했는데 다시 더블되면서 올라가 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실적도 네, 좋게 나오고 있는 추세고 부채 비율이 좀 높네요. 150%가 되네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기업인 것 같습니다. 밴드를 뚫었지만 이제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제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이나 민 메탈스 레어 얼스 심천에 상장된 기업이고 히토류 산화물 생산 판매를 주로 하고요. 뭐 지질 탐사 기술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히토류 쪽 관리, 투자 운영, 광물 운영 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이 기업이 특이한 게 아마 이때 뭔가 거래 정지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로 보면은 여기가 일단 저항선이 되겠고 여기도 저항선 이렇게 박스가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스 상단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25 이 부분에서 맞고 다시 떨어질지 올라갈지가 네,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끝에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5년으로 봤을 때 여기도 아까 그 방금 전 기업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 떡상을 했습니다. 20에서 거의 53까지 올랐으니까 2.5배가 넘게 올랐네요. 그럼 53까지 올랐으면 이미 여기를 뚫었습니다. 이게 아마 끝에 있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강력하게 뚫었기 때문에 뭐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밴드를 뚫었으면 그만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 같고 다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8%, 순이익률 18%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아주 좋죠.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재무 건전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바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중국 정부는 사실상 세계에서 독점적인 히토류, 이러한 지구의 희소한 금속들에 대한 공급 지위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히토류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이 수출량을 줄여서 세계를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의 90% 이상을 생산하고 대체 소재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한테 히토류는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는 이 미중 무역 분쟁 때 중요 광물 개발, 조기 착수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고, 바이든 역시 2월 달에 희토류 공급망의 취약점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중국과의 갈등을 대비를 해서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도 중국의 이런 희토류 부분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희토류 원소가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전략 물자로 미국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끝에 내릴 결론은 중국과 탈레반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러한 우호원 관계는 중국 희토류 기업에게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중국이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이제 탈레반이 자리를 잡으면 중국이 바로 들어가서 희토류 기업 투자를 시작할 것 같아요. 개발을 시작하겠죠. 그리고 탈레반에서도 중국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기업들 이외에 제가 소개드렸던 두세 개 기업은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모니터링을 하다가 자금이 좀 생기면 아마 소액 적립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국과 탈레반 그 사이에서 주목해야 하는 중국 주식들, 희토류를 다루는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